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물을 방문하시기 전에 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등록된 매물을 확인만 하고 바로 방문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만약에 그러신다면 오늘 공부방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요되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방 주제는 찾은 물건을 방문하기 전에 안 하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인 물건 찾기에 이어 다음 편인 속지 않기를 공부하기 전 여러분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하시면 무조건 이익이며 안 하시면 무조건 손해인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집을 많이 구해보셨거나 물건의 옥석을 가려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이지만 아직 부동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수많은 물건 중 혹은 수많은 아파트 중 방문하시고 실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편을 천천히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번외편은 1편을 다 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1편을 다 보시고 한 번쯤 실제로 해보신 다음 이제 어디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알겠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매물 방문 전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만 출발하시기 전에 체크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매물 방문 전에 꼭 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로드뷰를 한번 봐보세요. 로드뷰는 아무래도 촬영 시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임장을 다니실 때 루트를 줄여주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물건을 걸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큰 소음이 싫어서 도로와 거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유치원이 가깝거나 단지 내에 있었으면 좋겠으며 만약에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5분 이내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로드뷰와 함께 길찾기를 동시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길찾기에서 5분 이내로 나와 있지만 큰 건널목을 건너야 한다던가 아니면 육교가 있을 수 있으니 로드뷰를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은 이 아파트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라던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입주민 또한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모든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해서 도저히 살 곳이 못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조건이 새벽 1시나 2시에 퇴근하시는 분이라거나 다른 분들이 출근하시기 전 새벽 5시쯤 출근하시는 분의 조건이 일반적인 근무 형태인 흔히 말하는 9 to 6나 10 to 7인 고객님과 조건값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꼭 한 번쯤 임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주민분들이 말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세 번째, 호객노노 입주민 후기 중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물어보기. 입주민 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방문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물론 여러분의 질문을 담당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을 하기 위한 세일즈 포인트로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손님 어느 정도는 이 물건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공인중개사분이 여러분을 깐깐하고 쉽지 않은 고객님으로 인식해서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친절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계약이라는 건 여러 명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시는 것보단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는 순수한 의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VR을 활용하여 집 내부 확인해보기. 호객노노와 직방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꼭 동일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집의 구조를 알아보기 좋으며 방문하시기 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조인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수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보신 매물과 얼마나 다른지 또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 개의 매물을 VR로 확인하였을 때 모든 집에 다 있었던 무언가가 없다면 아마도 거주하시는 분의 용도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는 각자 판단해야 될 몫이긴 합니다만 일단 다르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낙 큰 단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는 않지만 다른 점을 짚어 100만 원이라도 더 깎을 수 있다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네 가지보다 다양한 방문 전 체크 포인트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체크하신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및 정리입니다. 여러분과 공인중개사의 차이는 정보의 유무입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혹하는 마음에 부동산 계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발품, 임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두 번째, 로드뷰, VR을 활용하고 거기다가 길찾기로 내 상황에 맞춰본다. 세 번째, 내 사정과 입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니 미리 걱정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네 번째, 입주민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방문했을 때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로써 1편이 끝나면서 여러분은 불이인을 벗어나는 첫 발자국을 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핸드폰을 바꾸든지 냉장고를 바꾸든지 집보다 값어치가 싼 무언가를 살 때도 유튜브 혹은 블로그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싸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몇 번 없는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조금 더 똑똑한 매수인, 현명한 임차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방으로 차근차근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언젠가는 계약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공부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부방에서 만나요.